경기도 포천의 승진 훈련장은 늦가을의 쌀쌀한 공기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태식 해병대 대령과 황정필 해병대 대령은 오랜만에 제외한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며 훈련장 분위기를 살폈다. 이들은 해병대 내에서도 강직함과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들로 정평이 나 있었다. 두 사람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훈련 브리핑을 앞두고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브리핑실 문이 열리고 낯선 인물이 들어섰다. 젊은 여성 육군 중령. 그녀의 계급장은 분명 중령이었지만 오대령과 황대령의 눈에는 앳되어 보였다. 군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지만 그들의 경험상 여군 장교가 이런 규모의 합동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훈련에 여군 장교가, 그것도 중령이, 혹시 행정 쪽인가? 황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대령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면 통역관이거나 전투부대는 아닐 테고. 그들의 편견은 공고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쌓아온 경험과 고정관념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군대는 강인한 남성들이 땀과 피를 흘리며 지키는 영역이었고 여성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그 젊은 여성 장교를 힐끗 쳐다보고는 이내 시선을 돌려버렸다. 브리핑이 시작되고 훈련 총괄 사령관인 박진섭 중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훈련의 개요와 목표 그리고 팀 배정 방식을 설명했다. 팀은 무작위로 구성되며 팀장은 각 팀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인물이 맡게 된다는 원칙이 발표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전광판으로 향했다. 전광판에 팀 배정 명단이 뜨는 순간 오대령과 황대령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팀명은 코브라, 팀장은 다름 아닌 그들이 방금 무시했던 젊은 여성 장교 육군 중령 강하늘이었다. 그들의 이름 아래 강하늘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말도 안 돼. 황대령이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어떻게 우리가 저런 젊은 중령 아래서 움직인단 말인가? 오대령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수많은 훈련과 작전들을 떠올렸다. 해병대 최정예 특수수색대 출신인 그들이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했을 법한 여군 장교의 지위를 받게 되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브리핑이 끝나고 강하늘 중령은 팀원들을 모았다. 오대령과 황대령은 마지못해 그들 앞에 섰다. 강중령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시와 의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중령 강하늘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코브라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황대령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강하늘 중령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훈련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휘할 겁니까? 우리는 해병대 대령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대령은 말이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황대령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강중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저의 자격을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격장으로 가시죠.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대령들은 오히려 당황했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의 권위를 시험하려 했을 뿐인데 그녀는 그들의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사격장에서 강중령은 먼저 소총을 들었다. 그녀는 자세를 잡고 숨을 고르더니 목표물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타탕 하는 총성음과 함께 100m 떨어진 관역의 정중앙에 정확히 명중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몇 발을 더 쏘았고 모든 총알은 정중앙에 박혔다. 대령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백병전 시합이 이어졌다.
황대령이 먼저 나섰다. 그는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답게 거칠고 위협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강중령은 물 흐르듯 유연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고 막아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빈틈을 파고들어 그를 제압했다. 황대령은 바닥에 쓰러진 채 멍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은 오대령의 차례였다. 오대령은 황대령보다 더 노련하고 강한 힘으로 그녀를 몰아붙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강중령은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순식간에 그의 뒤로 돌아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오대령은 굳은 채로 미동도 하지 못했다. 강중령은 칼을 거두며 말했다. 이만하면 증명이 되었습니까? 대령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강중령의 실력은 그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녀의 총과 칼은 그 어떤 경험이나 계급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훈련 총괄 사령관인 박진섭 중장이 나타나 강하늘 중령의 이력을 설명했다. 강하늘 중령은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소속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수차례 실전 투입되었고 단독으로 적군을 제압한 전적도 있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령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젊은 여군 장교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경외심을 느꼈다. 그들의 편견은 산산조각 났다. 오대령과 황대령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편견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그들은 강하늘 중령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강하늘 중령님, 저희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실력은 저희의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오대령이 먼저 말했다. 황대령 역시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당신의 지휘를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팀을 이끌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강중령은 그들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의 사과를 예상했던 듯 오히려 담백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대령님들. 저의 실력은 저의 일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말에 대령들의 마음은 더욱 숙연해졌다. 그들은 그녀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넓은 아량과 포용력에도 감동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계급과 경험의 벽을 넘어 진정한 동료애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강하늘은 팀원들에게 자신의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적의 공격이 양동작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대부분의 팀이 주 공격 지점에 전력을 집중할 때 그녀는 오히려 취약한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들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주 공격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장 취약한 지점을 노릴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의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오대령과 황대령은 그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들의 오랜 경험상 그녀의 예측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 전투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중령의 팀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다른 팀들이 주 공격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후방 지역에 방어진을 구축했다. 예상대로 적들은 주 공격을 감행하는 동시에 소수의 정예 병력을 후방으로 침투시켰다. 예상대로입니다. 적의 후방 침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녀의 예측이 옳았다는 사실에 팀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른 팀들은 적의 주 공격을 막아내느라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강하늘의 팀은 침착하게 적의 후방 침투조를 격퇴했다. 그들의 성공은 훈련 총괄 사령관 박진섭 중장의 귀에 들어갔다. 박 중장은 강하늘과 그녀의 팀의 활약에 감탄했다.
그는 강하늘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보고받고 그녀의 예측에 따라 병력 재배치를 지시했다. 그의 결정은 훈련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강하늘의 팀은 적의 허를 찔러 훈련의 승리를 이끌었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훈련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팀워크를 이뤄낸 승리였다. 오대령과 황대령은 이제 강중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리더이자 그들의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훈련이 끝난 후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 박진섭 중장은 강하늘과 그녀의 팀의 활약상을 극찬했다. 특히 그녀의 뛰어난 상황 판단력과 대담한 예측, 그리고 팀원들과의 완벽한 팀워크는 군 전체의 귀감이 되었다. 강하늘 중령과 코브라 팀의 활약은 이번 훈련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계급과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박 중장의 칭찬에 강하늘은 겸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팀원들, 특히 오대령과 황대령은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오만함과 무지를 떠올리며 그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보고회가 끝나고 오대령과 황대령은 강하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강하늘 중령님, 이번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의 리더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대령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황대령 역시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는 이제 당신의 영원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언제든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강하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계급과 편견의 벽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신뢰 그리고 동료애만이 남아 있었다. 박진섭 중장은 강하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군의 특수전 및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는 임무를 맡아 달라는 제안이었다. 강하늘 중령,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리더십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하늘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군의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을 닦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오대령과 황대령은 강하늘과 함께 승진 훈련장을 떠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강하늘은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단순한 한 명의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편견을 깨고 존경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진정한 전설의 시작이었다. 강하늘 중령은 국방부 청사 내의 한 사무실에 배정받았다. 그녀의 새로운 임무는 군의 특수전 및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군 내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젊은 여성 중령이, 그것도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그녀의 능력에 경외심을 표하면서도 일부 보수적인 장교들은 여전히 그녀의 능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강하늘은 이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과제는 기존의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훈련 보고서와 작전 기록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결론은 명확했다. 기존 훈련은 지나치게 계급과 서열에 의존하고 실전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만 치중하고 있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였군. 강하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핵심 원칙은 오직 실력과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다. 계급과 성별 출신에 상관없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 팀을 이끌고 작전의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그녀의 설계안은 파격적이었다. 팀 배정은 무작위로 하되 각 팀에는 다양한 병과와 계급의 인원들을 골고루 배치했다. 그리고 훈련 평가 기준도 오직 목표 달성 여부와 팀워크, 그리고 임기응변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하극상 허용 조항이었다. 작전 중 팀장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팀원은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이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계급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조항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보수적인 장교들은 그녀의 설계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그들은 그녀를 찾아와 항의했고 그녀의 설계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하늘은 단호했다. 군의 기강은 계급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전 중에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그때 계급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녀의 논리적인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녀의 설계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시범 훈련이 결정되었다. 시범 훈련이 시작되었다. 강하늘이 재설계한 훈련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첫 번째 무대였다. 훈련에는 다양한 계급과 병과의 장교들이 참여했다. 이들 중에는 강하늘의 설계안에 반대했던 장교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훈련의 첫 번째 임무는 도시 침투 작전이었다. 팀은 무작위로 구성되었고 팀장은 각 팀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인물로 선정되었다. 강하늘은 훈련 총괄 책임자로서 모든 팀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훈련 초반부터 문제점을 발견했다. 한 팀의 팀장인 중령은 자신의 계급을 내세우며 팀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무리한 작전 계획을 세웠고 팀원들은 그의 판단에 불만을 품었지만 계급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렇게 가다가는 임무 실패는 물론이고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하늘은 함께 훈련을 참관하던 박진섭 중장에게 말했다. 박 중장은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훈련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무리한 작전으로 인해 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팀 전체가 적에게 포위되는 위기에 처했다. 그때 부상당한 팀원이 소리를 질렀다. 팀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쪽 골목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팀장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닥쳐. 내 명령에 복종해. 강하늘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말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하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모두에게 들렸다. 부상당한 팀원의 외침과 강하늘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팀원들은 팀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상당한 팀원을 부축하며 강중령이 말했던 골목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들은 무사히 적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팀장은 강하늘을 찾아와 격렬하게 항의했다. 강중령, 당신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극상을 허용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하늘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기강을 무너뜨린 것은 당신입니다, 팀장님. 당신은 팀원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팀원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군의 기강은 계급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이 사건은 시범 훈련 참가자들에게 큰 충격과 교훈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강하늘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범 훈련의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강하늘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군의 특수전 및 합동훈련은 이제 강하늘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편되었다. 계급과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과 능력만이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강하늘은 이제 군 전체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외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젊은 군인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특히 여성 군인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성공은 여성들도 능력만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오대령과 황대령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의 교관으로 자원하여 그녀의 철학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고 그녀의 가장 훌륭한 친구였다. 어느 날 강하늘은 오대령과 황대령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따뜻한 동료애와 우정만이 남아 있었다. 강중령님, 저희는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저희의 편견을 깨뜨리고 저희를 더 나은 군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황대령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강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두 분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경험과 조언이 없었다면 저의 설계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급과 직책을 넘어 인간적인 신뢰와 존경으로 굳건해졌다. 강하늘은 자신의 새로운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부터는 더 많은 것을 바꿔야 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넘어 군의 인사 시스템과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오직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대령과 황대령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녀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하늘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향한 불꽃이었다. 그녀는 전설의 시작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이 정착되면서 강하늘은 군 내부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여전히 강하늘의 방식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있었다. 특히 강하늘이 이끄는 개혁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고위 장교들은 그녀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인 송영석 소장은 강하늘의 훈련 프로그램이 군의 계급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강하늘이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훈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계급은 단순한 서열이 아니야. 군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자 수많은 경험과 희생으로 얻은 권위의 상징이라고. 송 소장은 그의 측근들에게 말했다. 강하늘은 송 소장의 방해 공작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송 소장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미리 자료와 논리를 철저히 준비했다. 그녀는 훈련성과 보고서를 송 소장에게 제출하며 새로운 훈련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병사들의 실전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했다. 소장님, 군의 질서는 복종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실전에서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존 능력입니다.
저희 훈련은 병사들의 생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하늘은 단호하게 말했다. 송 소장은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에 말문이 막혔지만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강하늘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젊은 친구, 너무 앞서가지 마. 군대는 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하지만 강하늘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의 곁에는 오대령과 황대령, 그리고 그녀의 철학에 동의하는 젊은 장교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방패가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강하늘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군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히 훈련 프로그램을 넘어 군의 인사 시스템과 문화 전반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녀의 제안으로 이제 실전 능력과 훈련 성과가 진급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한때 강하늘을 무시했던 오대령과 황대령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철학을 배우고 그녀의 리더십을 존경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계급이나 출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강하늘과 함께 더 나은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대령은 강하늘에게 말했다. 강중령님, 저는 과거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깨닫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강하늘은 웃으며 말했다. 대령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이제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강하늘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다. 국방부 차관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다. 이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보통 대령 이상의 고위 장교가 맡는 직책을 젊은 여성 중령에게 제안한 것이다. 강하늘은 이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하늘이 오대령과 황대령에게 물었다. 오대령은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군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황대령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지지합니다. 그들의 지지에 힘입어 강하늘은 국방부 차관직을 수락했다. 그녀의 승진은 군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모든 군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강하늘은 국방부 차관으로 취임하여 군의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급과 서열을 중시하는 낡은 문화를 타파하고 능력과 실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다. 그녀의 개혁은 모든 장교와 병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군의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제 진급은 오직 실전 능력과 훈련 성과 그리고 리더십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녀의 개혁은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장교들은 그녀의 개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인 송영석 소장은 강하늘의 개혁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하늘의 개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그녀의 개혁을 비판했고 군 내부에서 그녀의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려 했다. 저런 젊은 친구가 군을 망치고 있어. 군의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송 소장은 분노에 차서 외쳤다. 하지만 강하늘은 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는 송 소장의 반발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개혁의 정당성을 설명했고 군 내부의 반대 세력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 송 소장님, 군의 전통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은 강인함과 용기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논리적인 설득과 진심에 송 소장 역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그녀의 개혁을 받아들였다. 강하늘은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오직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었다. 그녀의 개혁은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시켰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다. 강하늘의 개혁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군의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군의 전설이 되어 모든 군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오대령과 황대령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했고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어느 날 오대령은 강하늘에게 말했다. 강 차관님, 당신은 군을 넘어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강하늘은 웃으며 말했다. 저 혼자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두 분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동료를 넘어 가족과 같은 끈끈한 유대로 굳건해졌다. 강하늘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왔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